자,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겠어요.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돈이 돈을 굴려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사업체에 얽혀 있거나 뭐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몸이나 시간이나 거기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식은 내가 거기에 얽혀 있지 않아도 충분히 돈이 스스로가 돈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 그리고 위험 자산인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자산군들은 월급의 상승분을 그냥 우습게 짓밟으면서 무한정 상승을 합니다. 여기가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을 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월급은 그대로였다가 경제 사이클이 다 마무리되고 나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 끝바지에서 소폭 찔끔 올려주고 이렇게 쭉 다시 똑같이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십 년은 아니고 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들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경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그 후부터 계속 초반부터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을 해요. 계속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부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여기서 어쩌다가 재수없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살짝 내렸다가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경제를 여기서부터 살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여기서 또 시작해서 또 계속 올라요. 이러한 경제의 사이클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은 무한정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안에서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다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요. 집값이 뭐 20억이었다가 뭐 1억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산을 사야 되는 아주 우리가 산으로 떠나서 자연인이 될 거 아니면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산을 사야 되는 근본적이고 무조건적인 진리요 이유입니다. 여기가 한 세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년 계속 이렇게 자산은 올라가겠죠.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 그럼 나중에는 임금과 이 격차가 나 살 때는 하늘이었는데 내가 거의 할아버지 되고 죽을 때 되니까는 우주와 땅 차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산 없는 사람들은 이 구매력의 차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산을 사야 되는 이유예요. 자본주의를 산다면요. 자, 배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대부분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일반인이죠. 일반인인데 주식의 관점에서 속성으로 본다면은 단타를 치기가 어려워요. 단타를 치기가 어려워요. 자, 시장 일을 할 때 솔직히 집중 1분 1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죠. 여기에 만약에 내 시드가 1,000만 원씩 단타 치려고 들어가 있다. 회사 일과 주식 둘 다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단타 매매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맙시다. 이거는 직장인의 시간 속성에 대해서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에 결국 주식으로 벌 수 있느냐? 우리는 결국에는 벌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단타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수학 확률에 의해서 카지노에서 우리가 카지노에서 홀짝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주식도 버냐 못 보냐
홀짝 게임이죠. 근데 벌 확률이 승률이 50%라고 쳐요. 50%의 게임이라고 쳐요. 근데 내 돈은 유한이죠. 시장에 흐르는 돈은 무한이에요. 나의 유한인 돈이 시장에 돈을 집어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한인 게 맞죠. 자, 홀짝 게임을 이걸 하는 경우의 수를 무한으로 끌고 와 봅시다. 무한으로 끌고 가면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내 돈은 녹아버려요. 녹습니다. 결국엔 잃어요. 결국에 이 경우의 수를 늘릴수록 나는 내 돈은 녹아버린다. 플러스 여기에서 우리는 매도 칠 때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0.23%. 적어 보이죠. 하지만 단타를 치면 매도를 참 많이 칩니다. 100번만 쳐도 어떻게 돼요? 내 원금이 23%가 녹아요. 자, 이대 100번 치면은 23% 놓고 벌 수가 있을까요? 뭐 거래세 이렇게 없어도 잃는데 거래세 같은 이렇게 무거운 모래주머니까지 차면서 내가 단타 잡주 들어가서 1000만 원씩 1분 1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회사에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시간과 나의 스트레스 이것도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 일반인들 단타를 치시면 안 됩니다. 예. 간단한 확률의 원리에 의해서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와 복리의 마법을 주식 투자로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투자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1년, 2년 지나갈 동안 10년에 도달할 동안 이익은 이렇게 정말 별로 안 늘어나요. 하지만 뭐 어떠한 투자보다는 많이 늘어나지만 근데 10년이 지나면요. 10년에서 15년 사이는 이 기울기가 또 가파라지고 15년에서 20년은 또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20년에서 30년을 바라보잖아요. 이 기울기가 이익이 늘어나는 기울기를 정말 눈덩이가 불어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복리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타로 여기서 찔끔찔끔 잘라 먹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러한 이익이 늘어나는 엄청난 기울기의 상승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핵심 원리가 제발 장기하고 복리를 누려라. 워렌 버핏이 11살인가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소원이 뭐냐 물으면요. 자기가 5년만 더 주식을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이거를 5년만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려요. 네, 워렌 버핏이 한 50년 동안 지금 거의 한 이 양반이 80년? 지금 90세니까 야 엄청나게 주식 투자했지만 여기서 5년만 더 늘어나도 이 자산 증식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장기와 복리의 마법을 정말 여기서 깨달으시고 이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려면 어떠한 주식을 사야 돼요? 자, 실천하려는데 이제 어떠한 주식을 사야 될까요? 성장하는 주식이 있고요. 경기 민감주라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는 해운, 철강, 구리, 뭐 은행 이런 전통적인 바닥과 상승이 정해져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미국의 애플, 뭐 마소, 뭐 이런 빅테크와 같이 무한정 상승을 해요. 이 둘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속 성장을 하느냐예요. 말 그대로 성장하냐. 성장하냐. 성장하면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키우죠. 기대감을 키우면 주가가 실제로 상승을 해요.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인플레 발생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저금리였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 보험주, 증권주들 다 올라가고, 금리로 먹고 사는 애도 올라가는데,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니까 이거를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정부들이 개입을 시작하면요, 여기 천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 내리면은 거품이 다 꺼지니까 다시 경쟁력을 잃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되겠죠. 경기를 다시 살린다 하면 다시 올라가고 살리고, 이게 반복되는 게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사가지고 언젠가 인류는 경기를 좋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놔둡니까? 아니죠.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를. 그래서 경제가 다 파산했을 때 사놓고, 금리가 저금리로 갈 것 같다 할 때 저금리일 때 사놓고, 금리를 최대로 올릴 때까지 기다려서 이 사이클을 먹는 투자가 경기 민감주 투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잡주와 테마 투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속성이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들입니다. 돈을 못 버는데 미래에 어떤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요즘 비트코인 같이 기대감을 심어요. 비트코인 다음에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신약이 나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가 보면은 다 죄다 마이너스예요. 아니면은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은 원래 마이너스입니다. 재무들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만 내가 투자를 해도 주식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언제 돈을 벌지도 모르고 정말 성공할지도 모르는 회사에 정말 리스크를 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식을 잡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커요. 큽니까? 피터 린치나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 버신 분들 충분히 매출로 돌아서고 우리 주변에 이 상품들이 보이고 그럴 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럴 때 사도. 주식은 경제 지표의 한 축입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일정 궤도에 올라온 얘들을, 정말 돈 벌고 있는 얘들을. 그거를 아시고 이런 잡주, 테마주, 특히나 정치,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주식 사지 마십시오. 정치 테마를 붙이잖아요. 정치 테마를 붙이면요, 이거 언제 오를지 내릴지 세력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력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원리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력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아요. 정치 테마, 아니 영원한 테마인 실적을 올라타면 되잖아요. 기사를 읽어보고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우리의 소스들을 얻고 인류를 바꿔가는 기업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누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잡주 테마주를 사면서 제 돈을 여러분은 돈을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잃어도 상관없는 돈입니까? 그럼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돈 벌면 그 또한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요.